산화머니, 러시앤캐시 이런 대부업을 쓰고 있는데 정책자금 과연 신청 가능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은 가능하나 승인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자분들의 대출 패턴을 보면 이 순서가 있어요. 처음엔 주거래 은행을 가서 대출 상담을 받죠. 장사로 예를 들면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이 권리금이나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같은 거 하려면 초반에 돈이 꽤 들어가잖아요. 일단은 2차 저차 주거래은행에서 가능한 대출을 최대한 영혼까지 싹 받아가지고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게 장사를 1년, 2년쯤 하다 보면 이 번 돈이 다 내 돈 같았는데 부가세 내야 되고 종합소득세 내야 되고 그렇게 몇백, 몇천씩 세금을 내다 보면 나라에서 이렇게나 많이 떼어가나 싶을 겁니다. 또 그렇게 장사를 1년, 2년 정도 하다 보면 이 오픈빨이라는 게 완전 빠지게 되죠. 이때가 보통 2년, 3년 차 정도인데 이때 폐업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이때쯤이면 장사를 계속 해야 되나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시기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거나 장사가 잘 안 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 한 달, 두 달만 졸어도 이 가게 월세 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때 처음에 대출을 받았던 1금융권에 대출 받으러 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기존에 이 대출 이력이 있어서 대부분 안 된다고 하죠. 바로 그때 어쩔 수 없이 이 10%가 넘는 이 무시무시한 이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같은 곳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이거 이자 너무 사악하다. 이거 빨리 여유가 되면 얼른 갚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이 사람 일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좀 여유가 생길만 하면 또 돈 나갈 일이 생기고 저건 숨 좀 쉬려고 하면 무슨 세금 내야 되지 고장나서 수리비 나가야 되지 그러다가 또 경기 안 좋아서 어려워지면 이 저축은행 캐피탈에서는 이 한도가 안 나오니까 급하게 카드론 쓰다가 더 급하면 이 현금 서비스 쓰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신용 점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미 박살나 있겠죠. 그때 돼서야 내가 정책자금 받을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이런 거 찾아보다가 온데만데 인터넷 뒤져봐도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 큰맘 먹고 정책자금 컨설팅 회사 찾아보면서 이 컨설팅 한번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신용점수가 박살나서 이 컨설팅 자체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2차 저차 이젠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가 이번 달 카드값 밀릴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진짜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게 대부를 쓰게 된다는 거죠. 보통 대부금융을 쓰시는 분들은 이런 순서를 되게 겪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부업에서 자금을 쓰고 있다는 건 기본 1금융권, 2금융권 대출은 다 이게 싸그리 막혔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 다 막혔다는 거는 이미 대출을 쓰고 있을 만큼 꽉꽉 채워서 쓰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대출을 꽉 채워서 쓰고 있다는 건 신용점수 당연히 좋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 대부를 쓰고 있는 대표님이 그때 돼서야 이 정책자금 이런 거 있다던데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몰라서 내가 해당이 될까 안 될까 그때 돼서야 막 인터넷 뒤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선 대부업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정책자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정책자금을 평가하는 심사자 입장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현재 신청자의 이 현금 흐름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자금을 지급해 준다고 해도 과연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현금 흐름이 완전 무너져 있는 상태이니까 오히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 지급해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신청한 대표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정책자금이라는 게 우리같이 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나오는 게 정책자금 아니냐. 왜 대부업체 건수가 잡혀있다고 해서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따진단 말이죠. 입장의 차이인데요. 이 심사자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이 단 한 명에게 정책자금을 지급해줄 수 있다면 이 대부업까지 쓰고 있는 업체에게 승인해줄까요? 아니면 자금만 있으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업체를 승인해줄까요? 따라서 대부업을 쓰고 있는 사업자라면 정책 자금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대부업을 쓰기 바로 직전에 쓰는 게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인데요. 이런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이 사용 중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책 자금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예전에 몇 번 쓰다가 상환해버린 거야. 상관없습니다만 현재 쓰고 있다면 이 감점 요인은 확실하게 되는 거고 다만 몇 건을 쓰고 있냐 금액은 얼마나 쓰고 있냐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대표님들 중에서 현재 자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 2금융권이나 3금융권 대출을 쓸 바에 우선 본인의 컨디션에 받을 수 있는 이 정책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펴보는 게 맞습니다. 이 정책 자금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이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정책 자금을 받는 게 훨씬 더 경제적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1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되고 2금융권 대출 쓰다가 2금융권에서도 한도가 안 나와서 급하게 카드로 현금 서비스 쓰다가 더 이상 자금이 나올 곳은 없고 어떡하지 하다가 이 정책 자금 이런 거 나도 진짜 받을 수 있는 건가? 한번 해당되는지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인터넷 뒤져보다가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 머리가 아프죠.
이 정책 자금, 이 뭔가 복잡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컨설팅 한번 맡겨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대부분 저희 쪽에 컨설팅 의뢰를 주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신용이 떨어지신 분들은 떨어진 대로 이 정책 자금이 있고요. 정책 자금 컨설팅은 대표님들이 이 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이 현재 컨디션에 어떤 기간에 어떤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신청하기 전에 이 거절될 만한 위험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뭐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부터 서류 업로드와 같은 이 번거롭고 대표님들이 직접 하기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대신해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디 저축은행, 현금 서비스, 카드론, 뭐 대부업 이런 고금리를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대표님들이 몰랐던 정책 자금 정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매출이 적더라도, 뭐 적은 대로, 시용 점수가 낮는 대로 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들은 존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 4월에 이 저신용자들을 위한 정책 자금이 나온다고 하니까 신용 점수가 낮은 대표님들은 4월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839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관한 내용은 저신용 정책 자금이라고 해서 저희 블로그에도 유형별 사례 들어와 보시면 저희가 직접 진행했던 이 대표님들의 과정들이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